4월 10일부터 13일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이 정치개혁을 주제로 해서 국회 전원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범국민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 대표성과 비례성 증진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보수 진보 단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여러 어지러운 주장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원 정수 30석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사실 이렇게 당리당략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는 논의의 과정이 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우리 진보 보수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의 이지현 사무처장께서 보시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입니다. 저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월에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던 지난 1월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 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체제 해소, 그리고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고 지금 국회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주에 전원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또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보면 매우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 과정 등을 좀 제시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발언에 나서주실 세 분 먼저 소개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대표해서 발언해 주실 거고요. 이기우 교수님께서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으로 발언을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상윤 교수님께서 세 번째 발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을 확인하는 그런 실효적인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소의 말처럼 단 하루 주인이었다가 나머지 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답답한 형해화된 대의제의 단점을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일구어내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기득권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제도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의석 나눠먹기 그 상례화되어 있는 그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국회는 이런 기득권 체제를 통해서 그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줄 모르는 그들만의 국민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정말 기막힌 현상은 그 단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쟁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 나눠먹기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은 그들의 권력 다툼 안에 흡수되어 버리고 국민들의 애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모든 갈등이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 정치는 사라져버린 그 기가 막힌 현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와 같은 양당 나눠먹기식의 선거제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성과 필요성이 강화된 선거법 체제를 만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가 최소한 2대1은 되도록 하자라고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그런 의정체제를 바꾸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책임지는 정치, 국회가 사회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내는 체제, 대중들이 언제든지 국회에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국회, 그런 체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그래서 이 시대가 그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기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력은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귀결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응징하고자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주권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천될 것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청 아래 우리 국민들의 너무나 강력한 갈구, 바람, 요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시대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에 부응하는 그런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규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 정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또 끊임없이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정치병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정치병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9년 12월에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 결과 2000년 4월에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아마 최악의 정치를 보여줄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기억하기는 싸움판 정치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심각한 정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연초부터 대통령이 선거법 개혁을 주장하고 또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께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하고 또 정개특위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또 초당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전원위원회도 곧 10일부터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통합선거법 개정 이래로 거의 90번 가까운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당량에 의해서 모두 미봉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좌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좌우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한 결과 단일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을 발표하고 합의를 보게 되고 또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세 가지 전원회의에 붙일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의 정치병에 비해서 개혁안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내용을 한참 본 후에야 이게 그 뜻이구나 이랬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류가 다른 비례대표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실질하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다르게 포장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냥 투표만 하면 된다고 해서 2019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발언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분의 진정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핍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4월 10일 날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의 발언은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4년 총선에서 투표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성 대표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진영 대결 정치와 당내 권력 집중의 강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의 10% 내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 75% 내지 90%가 정당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이라는 것은 정당 보고 찍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당리당락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교수 박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구제에서 비례 의석이 이 정도 비중이 낮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책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례 의석의 비중을 늘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는 정쟁이 아닌 정치 경쟁이 일어나는 정책 경쟁이 일어나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단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민들의 오해를 오히려 악용해서 마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원정수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국회와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뻔뻔스럽게 의원 정수를 줄이자, 의원 정수를 동결하자라는 식의 꼬리를 흔들어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흐트리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청산돼야 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알아야 바뀝니다. 선거제도 개혁,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합니다. 용어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면 정치인들의 기득권의 선정과 선동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치 선거제도 개혁마저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2주간 전원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던 것이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 하고 마지막 날은 2시간 하겠답니다. 과연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간에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공론화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전원위원회 이후에 공론화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론화 조사가 시기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저희는 전원위원회 이후에 수기 과정이 필요한, 수기 과정이 진행되는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국민이, 시민이 나서서 우리가 시민이, 국민이 주인이고 궁극적인 통치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기필코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단체는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내주부터 열릴 전원위원회를 철저히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할 거고요. 국회도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서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 토론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발언해 주신 분들 외에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주일대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이승훈 운영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총장님입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맨 뒤에 서쪽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보수 시민사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 5인 이상을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 희소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 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며 이후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